네, 자, 오송 지하차도 침수 상황이 전해질수록 행정 공백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유족들은 물론 차도에 빠져나온 시민들도 미리 막을 수 있던 인재라며 이 책임 규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회부 우종훈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앞서도 이제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인명피해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실종자 한 명이 발견돼서 지금 사망자가 14명까지 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 14명이 발견됐고 수습이 됐습니다. 당초 실종 신고가 됐던 건 12명인데 이것보다 많아진 피해가 커진 셈이고요. 앞서 저녁 7시 50분쯤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은 급류에 휩쓸려 갔을 가능성을 제기했었는데 실제 시신은 지하차도 밖에, 그러니까 미호천변 저지대에서 발견됐습니다. 예. 사고 당시 긴박했던 상황들이 담겨 있는 그 영상들도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우선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사고 당일 15일 오전 8시 35분, 그러니까 사고가 나기 5분 전에 촬영된 건데요. 네. 보시면 무너진 제방 사이로 물이 급격하게 쓸려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갓길에 있는 차량이 찍은 그런 영상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하차도에 진입을 하려다가 예. 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분께서는 확인을 해보니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돌아서 가신 거죠. 네. 돌아서 가신 거고 이 지인께서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셨는데 이 영상을 보면 생생하게 이 미호천 제방이 무너지면서 얼마나 빠르게 물이 들어왔는지 예. 알 수가 있는 영상입니다. 정말 좀 위태위태한 상황이라는 게 현장 화면에서 그대로 보여주는데, 자, 이 상황에 들어갔다가 가까스로 빠져나온 분들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것 역시 먼저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사고 당시 오르막길을 오르는 차량에 얼마나 빠르게 물이 들어찼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이 당시 지하차도에서 가까스로 탈출한 신운복 씨 말 들어보겠습니다. 네. 외부에서는 안에가 잘 안 보이죠. 어두운 내리막길 있잖아요. 차들도 지나가길래 그래도 들어갔는데 출입을 했는데 시동이 꺼져가지고. 그렇습니다. 이 신운복 씨 말을 들어보면 지하차도에 물이 급격하게 차오르면서 시동이 꺼질 정도고 때문에 이제 급작스럽게 탈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런 뭐 영상들도 들어오고 취재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들이 하나하나 더 생기면 생길수록 도로 통행이 좀 더 통제가 조금 더 빨랐다면 이런 피해를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인재라는 지적이 나오는 건지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가장 현재까지 아쉬운 부분은 지자체의 통제가 미리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인데요. 여러 번 미호천 수위에 이 알림이 전달됐지만 지하차도 진입을 막는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자체의 수위 안내가 전달된 건 최소 3번입니다. 예. 먼저 사고 전날 금강 홍수통제소는 홍수주의보를 발령하면서 도청과 구청 등의 발령문을 전달했는데 1시간 반 내로 수위가 7m에 달할 거란 내용이었습니다. 또 다음 날 새벽 사고 발생 4시간 반 전쯤엔 홍수주의보를 홍수경보로 상향 발령했는데 마찬가지로 도청과 구청에 새벽 5시쯤이면 수위가 8m에 이를 거라고 안내했습니다. 수위는 곧 9m까지 이르렀고 홍수통제소는 구청 담당과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방이 한계에 달하는 계획 홍수위 9.2m에 근접했다며 심각 수위라고 안내한 건데 이때가 새벽 6시 34분, 사고 2시간 전이었습니다. 일종의 경고까지 했던 셈입니다. 예. 이렇게 사전 경고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지자체는 교통 통제에 나설 상황이 아니었다, 이런 설명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사고 당일에 현장에서 현장 취재를 하고 있었고 브리핑을 직접 들었었는데 이때 당시 충청북도에서는 2에서 3분 만에 물이 급작스럽게 들어찼기 때문에 통제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방이 무너졌다는 게 변수였다는 건데 그 당시 충청북도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50cm 되기 전까지 50cm가 되면 보통 수용차 바퀴가 반 이상 잠기는 그런 깊이이기 때문에 그 운행이 위험하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 통제를 하게 되는데 그 사고 임박하기 전까지도 그런 징후가 없었고 또 더군다나 그 지금까지 설명드렸듯이 제방이 유실이 되면서 그 유입된 하천수에서 지금 박스가 침수가 된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임시 제방 자체는 문제가 없었지만은 유실을 예측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 말 이대로를 지금으로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현재까지 이 말의 의미는 그러니까 이제
하천 제방이 무너진 것은 변수였고 그리고 그 이전에는 모니터링을 해왔지만 이걸 통제할 뭐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네. 그래서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의 궁평 2지하차도 통제 기준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고 당시 통제 기준은 일부 충족이 됐던 상태였습니다. 아, 예.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가 사라진 지하차도의 통제를 결정하는 이 기준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보시면 지하차도 중앙부가 50cm 잠기거나 인근의 미호천교 수위가 29.02m를 넘고 호우경보가 내려지면 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중 미호천교 수위는 사고 2시간 전 이미 기준을 넘어선 상황이었고요. 호우경보는 사고 전날 정오에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준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충족이 돼 있었던 셈인데요. 이에 대해 충청북도와 통화를 해본 결과 궁평 2지하차도가 오송역과 세종으로 가는 길목이라서 교통 불편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 이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꼭 통제하는 건 아니고 CCTV를 살펴보는 직원이 심각성을 고려해 통제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생존자와 유가족 모두 바라는 건 지금 무엇이 어디서 어떻게 잘못됐는지 철저한 책임 규명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하차도에서 탈출한 제보자 정영석 씨가 보내온 손 사진부터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분은 가까스로 차량에서 내려서 철제 구조물을 잡고 밖으로 나오다가 다른 화물기사의 도움으로 빠져나올 수 예. 있었던 분입니다. 또 본인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던 분들을 잡아 끌면서 서로를 도왔다고 합니다. 이 정영석 씨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분이 구해주셨고, 저도 이제 간신히 난관위에 올라가서 한숨을 좀 이제 돌리니까 주변에 이제 아주머니들이 이제 도와달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분들을 이제 끄집어내기 시작했죠. 예, 다만 정영석 씨는 이 내용을 제보한 이유가 순식간에 물이 들어찬 데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또 취재진 앞에 어렵게 말을 해주신 유가족들도 모두 책임자 규명을 바라셨습니다. 그냥 재해라고 해서 넘기려고 하는데 이건 재해가 아니고 저는 인재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출입 통제가 미리 다 이루어졌으면 아니면 경찰차라도 한 대 나와 있었으면 이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사고에 대해서 관계기관도 지금 조사에 나선 상태죠? 그렇습니다. 먼저 국무조정실은 사고가 나기 1시간에서 2시간에 앞서 지하차도와 오송을 긴급 대피와 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각 한 차례씩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또 충북경찰은 80여 명으로 구성된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있습니다. 경찰도 홍수 경보가 내려지는 등 기준이 충족됐는데도 왜 통제를 하지 않았는지를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 모레까지 400mm에 달하는 비가 예고되어 있어서 추가 피해가 없도록 단단히 대비하고 시민들께서는 산사태 위험 지역을 포함해 위험 지역에는 가지 않으셔야 하겠습니다. 네. 자, 감찰과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책임 소재도 밝혀져야겠습니다만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매뉴얼도 다시 한번 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정훈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